자, 우리 오늘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이제 수업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차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이제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고1 때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C하고 P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하기는 하겠지만 좀 까먹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문제 풀게 시켰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C하고 P를 아셔야지만이 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대단원이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단원 명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확률이고 세 번째가 이제 통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확통이 좀 특징이 있는 게 그 누적이거든. 누적. 무슨 말이냐면은 그 통계를 하려면은 애초에 통계가 애초에 확률 베이스여가지고 확률 내용을 알아야 돼. 확률 내용을. 근데 확률을 알려면은 확률이 이제 뭐분의 뭐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일단 좀 아셔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하려면 얘 알아야 되고 확률 알려면은 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을 좀 잘 잡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 지금 어디서 끊기냐면요. 지금 여기 중단원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어. 보통의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3단원에서 끊기던가 아니면 4단원 절반 정도 나간다던가 아니면 4단원 끝까지 다 나가게 되거든요. 끝까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 이제 딱 자르는 이제 분량인데, 만약에 중간고사 범위가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나왔다고 해봐. 경우의 수 확률이 나왔어 이제.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통계만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전범위일 수도 있어. 전범위. 이게 올해인가 아마 작년인가 어디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이 확통이 볼륨이 되게 적어요. 볼륨이 되게 적은 게 쉽게 이해하면은 수투랑 비교를 하면은 수투보다 볼륨이 조금 더 많아지면 미적분 분량이 되고 수투보다 볼륨이 조금 적어지게 되면은 이거 확률과 통계가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볼륨이 적어서 솔직히 학교에서 마음 먹고 진도 나가면은 중간고사 범위 그 기간 2달 동안 다 끝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그런 기말고사 범위가 요거 3개만 나오게 되잖아. 요거 3개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것까지 누적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지금 기억이 난 게 올해 원미고 확통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아마 여기까지였나? 이랬고 기말고사가 그럼 여기여야 되잖아. 여기가 아니라 얘도 포함됐어. 얘도. 그러니까 범위가 누적이 돼버렸고, 그리고 만약에 기말고사 범위가 통계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앞에 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앞에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앞에 거를. 자, 뭐 다른 과목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누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확통은 특히 더 그런 경향이 더 강해. 그래서 처음에 경우의 수부터 이 기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부터.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순열이 나오는데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순열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중복 조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항 정리라는 새로운 내용을 이제 배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확률 들어가고 조건이 뭐 들어간 조건부 확률 한 다음에 통계 세 파트 이제 해가지고 진도가 끝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확통 진도가 요 매 주당 하나씩 진도를 나갈 거야. 하나씩 이제. 그러기 때문에 총 우리가 몇 번 수업하면 돼 이거? 7번 수업하면은 진도가 다 끝나거든요. 7번 수업을 하면은 아마 2월 초쯤 될 거야. 2월 초쯤. 2월 초쯤이면은 확통은 진도가 다 끝나가지고 요거 진도가 다 끝나면은 곧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테마를 할지 이건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진도는 아마 방학 도중에 끝날 겁니다. 방학 도중에 이제. 도중에 끝날 거고, 그 확통은 일단은 이미 너네들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경우의 수를 잘 세고 케이스 분류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좀 뭐 꼼꼼한 사람이 좀 더 이제 확통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긴 하는데, 잘 세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쉬운 문제 말고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맞춰내야 되잖아요.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확통은 다 이제 복잡하게 경우를 나누고 그 경우들을 이제 케이스를 나누고 그 각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를 다 잘 세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도 까딱해서 잘못 세면은 틀린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꼼꼼함이 되게 중요하고 섬세함이 되게 중요해. 섬세함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이과 친구들 중에서 약간 이과 남학생들 중에서 좀 약간 덜렁덜렁하고 덤벙대는 사람들은 확통을 잘 못하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잘 세주시기 바라고 문제 푸실 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순열부터 진도를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 일단은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자,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그 고1 거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자, 빠르게 할게. 처음에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 나오는데, 자, 합의 법칙이 뭐냐면, 두 사건 A, B가, 자, 이게 씁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N으로 둔다면 걔네들을 더하라는 거야. 걔네들을 더하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밑에 고배 법칙을 좀 먼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고배 법칙은 뭐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내가 만약에 나와 있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도 일어나야 되고 사건 B도 일어나야 되는 그 경우의 수가 곱셈으로 나오게 됩니다. 곱셈으로. M 곱하기 N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예시를 이제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제 작년에 저랑 수업하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시 내가 뭐로 들었는지 기억나니? 동현아? 내가 이거 분식집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분식집. 그래서 어떤 분식집이 이제 있는데 뭐 김밥이 있고 라면이 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김밥이 뭐 5종류가 있고 라면이 3종류가 있다라고 해볼까 이제. 자, 지금 이 분식집에서 이제 김밥 5개가 있고 종류가 있고 라면 3종류가 있는데 자, 이 분식집에서 음식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김밥에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라면에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이 8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8가지 중에서. 이때는 내가 지금 경우의 수를 자연스럽게 더했어. 5 더하기 3 해가지고 8이라고 더했지. 이거 왜 더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말한 걸 잘 한번 느껴봐. 내가 이 분식집에서 음식을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 고르는 건데 근데 김밥을 고를 수도 있고 라면을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둘 다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밥을 고르는 사건, 라면을 고르는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 중에서 하나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더하는 개념인데 더하는 개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배가 너무 고파. 나는 그 김밥도 하나 먹어야 되겠고 라면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하나 골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도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그럴 때는 둘이 곱하라는 거야. 둘이 곱하라는 거.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밥도 하나 고르고 라면도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김밥을 뭐 A, B, C, D라고 하고 라면을 이제 대문자 A, B, C로 놓을게 이제. 내가 김밥을 얘를 고르기로 했으면 이 김밥을 고른 경우에 한해서 라면을 고르는 게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김밥 B를 고르기로 했으면 똑같이 3가지로 나오게 될 거니까 결국에 5가지, 3가지 해주니까 그냥 5 곱하기 3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 5 곱하기 3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고 이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이거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좀 헷갈렸을 기억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가다듬어서 얘기하면은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이 다 발생해야 돼. 만약에 그럴 때에 곱한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김밥도 하나 골라야 되고 라면도 하나 골라야 돼. 그럼 이 사건도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중에 하나 고르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도 결국에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3가지를 고르는 사건. 그러니까 결국에 사건이 결국 다 발생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발생해야 된다면 그때는 곱하기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때는 이제.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꼭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때 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더하는 것으로. 잘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순열인데 순열은 이제 순서가 있도록 나열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순열이야. 그래가지고 그 서로 다른 n개야.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알게를 택해가지고 그 고르게 된 알게를 내가 일렬로 만약에 나열을 해버릴 거야. 일렬로 나열을. 자, 그렇게 나열하는 거를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열. 얘를 이제 순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순열의 그 수를 기호로 이제 우리가 NP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NPR. NPR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저거 P가 뭐의 약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P가 이제 퍼뮤테이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순열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제 NPR이라고 나타내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야. 그 앞에 있는 n이 이제 고를 수 있는 그 대상의 개수라 보면 돼. 몇 개 중에서 내가 고를 건지. n개가 있으면 그 n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자, 내가 만약에 r개를 고르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골라야 되는 그 개수, 택해야 되는 개수를 이제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이제 뒤에다가 써주는 거. 구별을 잘 해주실게. NPR은 앞에 n의 의미가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야. 개수. 뒤에 있는 r의 의미는 그 대상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몇 번 고르느냐라고 생각하면 돼. 몇 번 고르느냐. 그러니까 R번 고르겠다라는 거지. R번 고르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대상. R을 이제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라고 선택을 해줘. 횟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횟수. 이 앞에 있는 n의 의미가 대상의 개수, 뒤에 있는 r의 의미가 그럼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라고 보는 거야. 횟수.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팩토리얼이 나오는데,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은 우리 이제 그 기억나시죠? 느낌표 기호로 이제 표현하는 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고를 수 있는 대상이 n개가 있는데 이 대상 n개를 다 골라야 돼. n개 다 골라서 그 고른 것들을 다 일렬로 나열을 해줘야 돼. 자리 바꿔줘야 돼. 그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npn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 거였거든요. 곱해서 어디까지 곱해줄 수 있는 거냐면은 1까지 곱하는 거였어. npn은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은 1부터 n까지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부터 n까지 곱한다. 이걸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을 곱한 거를 우리가 n의 계승, 그 다음에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느낌표 기호로 n 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나온 성질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은 이제 이 p라는 것이랑 팩토리얼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우리 0 팩토리얼은 몇으로 정했죠, 이거? 이건 0이 아니라 1로 정했어, 얘들아, 이거. 저거 0이 아니야. 1로 정했었고, 그 다음에 np0는 이제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는 거잖아. 이것도 우리가 1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1로. 그 여기서 내가 지금 약속을 한다고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 놔야지만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npn 같은 경우에는 이게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npr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요거야. 그 예시를 들어줄게. 얘들아, 8p3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냐면은 8부터 시작해서 3번 숫자를 쓰는 거야. 근데 1씩 줄여 나가면서 쓰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876이잖아요. 876. 이게 사실 요거랑 똑같아.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5. 이게 분모로 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계산이야, 이게 원래. 이게 1부터 5까지 곱한 거잖아. 1, 2, 3, 4, 5. 얘가 1, 2, 3, 4, 5 곱한 건데 8팩이라는 거는 1부터 8까지 곱한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 약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없애주게 되면은 6, 7, 8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원래. 68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거를 쓰시면 됩니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예제 1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 필수예제 1번 이제. 1번을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서로 다른 6개의 책 A, B, C, D, E, F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B, C는 이웃하지 않고 모음은 이웃하도록 꽂아버려, 이제. 모음은 이웃하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모음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알파벳에서 모음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아니 벌써 고3이나 돼가지고 알파벳 모음 자음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웃음이 나오지, 그지? 알파벳에도 모음이 이렇게 있죠?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진짜 이제. 아, 에, 이, 오, 우 해가지고 이렇게 5개가 모음이었잖아요, 그지?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모음이 이 A하고 E 해가지고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2개의 모음은 이웃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BC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 이웃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죠? 이웃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었지, 하나로. 그래서 지금 그 모음이 A하고 E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를 한 묶음으로 이제 묶어주시고 한 묶음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BC가 이웃하면 안 된대. BC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떻게 풀었었죠 우리가? BC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BC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웃해도 되는 거지. 그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했었거든. 먼저 나열을. 자, 여기서 지금 BC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 볼게. A, E 묶음 써놨고 그 다음에 BC 제외하고 잠깐 X표 써놓고 나머지 그럼 DF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자, BC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먼저 나열을 시켜. 나열을. 자, 얘네 나열하는 경우의 수 먼저 이거 A, E를 한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2팩 일단 필요할 거고 이 3개를 일단 나열을 이제 해주는 셈이니까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야. 3팩. 3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됐었던 BC를 이제 이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건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끼워 넣을 건데 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B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자리가? 지금 총 4군데 맞네, 4군데. 그러니까 4군데의 공간 중에서 내가 2군데의 공간을 골라. 그리고 골랐으면은 그 2군데의 공간을 내가 만약에 뭐 얘네들로 골랐다. BC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BC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나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P로 쓰는 거야. P로 쓰는 거야. 그 너네가 이거 P를 잘 활용을 못 하는데 잘 알아야 돼. 이제 이어서 C가 나오겠지만 얘들아 P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른 2개를 나열까지 하는 개념이야. 나열까지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개의 공간 중 2개의 공간을 골라서 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4P라고 써야 되는 거야. 4P라고. 계산해보시면 답 나오죠? 2, 6, 4, 3, 10이니까 계산해보시면은 144 나오나? 14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얘들아 그 사이사이에 껴넣을 때 이거 여기다 껴넣으면 안 되겠지? 이거 한 묶음으로 묶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내가 사소한 팁을 하나 얘기해주면 이거 팁도 아닌 게 지금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지금 나열을 했잖아요. 그지? 지금 이웃해도 되는 게 몇 개야 지금? 3개지 3개. 잘 들어? 우리가 보통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는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까는데 먼저 까는 게 3개잖아.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사이사이 껴넣을 때 이 사이사이의 공간이 몇 개야 지금? 4개지. 그러니까 3 더하기 1 해가지고 4야. 3 더하기 1 해가지고 4.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 얘가 여기에 더하기 1이라는 거야. 더하기 1.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에 더하기 1 한 거를 좀 기억을 해도 염두를 해도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좀 쓰고 계산하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다 그리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지. 더 많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일단 생각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를. 자, 조합. 다시 얘기하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들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서로 다른 똑같아요. 아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거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거. 자, 그러한 경우의 수를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우의 수로 조합의 수를 기호로 C. 조합이 이제 영어로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C라는 글자를 이제 따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P를 했었고 지금 이제 C를 하는 거잖아.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 했던 P는 어떤 개념이냐면 P는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고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지. 고른 거를 나열까지 한 게 P야. 나열까지 하는 게. 근데 C는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 그리고 끝이야. 끝. 얘는 뭐라고? 고른 거를 나열까지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P 자체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R개를 나열하는 과정까지 숨어 있는 거야 이거. NPR이랑 NCR 사이의 관계식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P하고 C의 관계가 저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기억을 해 놓고 계시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없는데, 그 밑에 씁시다, 이제.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C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 NCR 계산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면, P처럼 계산을 하되,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8C3을 계산을 한다. 8C3. 그러면 순열하듯이 8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하는 거죠. 8, 7, 6.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이제 나눠주는 것까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C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요거 여기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확통 워밍업 프린트 할 때 그 맨 뒤에 혹시 보셨습니까? 맨 뒤에? 맨 뒤에 그 C 막 숫자 막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그거 이제 외워놓으라고 거기 이제 붙여놓은 거야. 외워놓으라고 이제. 동균아, 10C3 몇이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자, 바로 나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 한번 확인해 볼 건데, NC0, 이거는 1로 정의를 했고요. NCN, 이것도 1로 일단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1로 약속을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 NCR, 이게 조합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지. NCR이랑 NCN-R이 똑같다. 자, 그래가지고 뭐 예시를 들면은 8C3이랑 8C 몇이랑 같은 거겠어요, 이게? 8C5랑 같겠지, 빼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 같냐면은 이거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내가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 사탕이 5개가 있어. 사탕이 5개. 내가 여기서 지금 먹을 사탕 1개를 고를 거야. 그 경우의 수가 5C이지. 5개의 사탕 중에서 1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탕을 먹기로 했으면 나머지 4개는 지금 안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사탕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먹지 않을 사탕 나머지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저게 똑같은 의미야. 의미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좀 너네들이 잘 많이 까먹는 건데 일단 씁시다. NCR을 두 조합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N-1C, R-1 둘 다 하나씩 빼버리고 그 다음에 N-1는 똑같이 쓰는데 뒤에가 그냥 R이야. 그냥 R. 요것도 일단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저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거? 이제 저거 설명을 했는데 아마 잘 나오진 않아서 생소할 건데 저거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 이제. 이것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의미로.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만약에 지금 여기 n개의 공이 있다라고 가정해봐. n개의 공이 있어. n개의 공이 있는데 내가 이 n개의 공 중에서 r개의 공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NCR이지 당연히. NCR이야. 근데 그 기준을 잡아볼게. 기준을. 자, 얘가 좀 특별한 공이야. 특별한 공. 자, 이 NCR, 이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거야. 이 특별한 공이 뽑히냐 안 뽑히냐를 기준으로 잡고 케이스를 나눌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공이 꼭 뽑힌다라고 이제 가정한 케이스는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꼭 뽑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이제 몇 개 중에서 n-1개 중에서 몇 개를 더 고르면 되지? 얘 이미 하나 골라놨으니까 R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얘도 줄여가지고 R-1개를 골라야 되는 거겠지? 얘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인 거야. 근데 얘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얘가 포함이 안 되면 애초에 나머지 N-1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야 되냐? 지금 고른 게 없지. R개를 여전히 고르는 거지. R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을 잡고 이제 이 케이스일 때는 이제 얘가 포함이 되는 거.
이 케이스일 때는 얘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NCR을 얘네 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NCR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설명을 해야 좀 그나마 이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인데, 자, 분할은 너네들이 되게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N개를 내가 이제 PQ, R개로 이제 세묶음으로 쪼개는 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 이거 가장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6개를 세묶음으로 쪼개는 거. 요게 이제 쟤네 3개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서 요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6개를 세묶음으로 쪼개면 3개, 2개, 1개로 쪼갤 수도 있고 4개, 1개, 1개로 쪼갤 수도 있고 2개, 2개, 2개로도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묶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6개를 셋둘 하나로 쪼갤 거면은 먼저 3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여기 골라.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 중에서 2개를 가운데 묶음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자동으로 마지막 묶음에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밑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골라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는 맨 마지막 묶음에 자동으로 넣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6C로 처음에 2개 골라. 그 다음에 이제 4C로 가운데 묶음에 넣어. 맨 마지막에 2C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좀 달랐거든? 뭐가 달랐었냐면 이게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중복이 발생하는 거. 그 확통에서 너네 이거 중복 처리 잘해야 돼. 중복 처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411이라는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쪼개 넣은 세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F, E로 쪼개 넣은 묶음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묶음이 이제. 자, 근데 지금 이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묶음, 가운데를 두 번째 묶음, 여기를 세 번째 묶음으로 보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 이게 왜 같은 경우냐면은 지금 두 번째 묶음에 뭐가 왔는지가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분할이라는 거는 쪼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묶음에 어떤 문자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복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중복으로. 그러면은 중복으로 처리하면은 이 중복이 얼만큼 발생하느냐. 지금 여기 개수가 지금 이제 똑같죠? 1, 1 똑같지? 이게 개수가 똑같을 때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 개수가 똑같을 때. 그래서 개수가 똑같은 묶음이 두 묶음이잖아, 지금 두 묶음. 그래서 두 묶음을 나열한 경우의 수인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야. 팩토리얼로.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야. 둘둘둘. 이것도 이제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쪼개 놓을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A, B, C, D, E, F로 쪼개 놓은 묶음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A, B, C, D, E, F를 이렇게 쪼개 놓은 묶음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같은 경우라는 거야, 같은 경우. 몇 번째 묶음에 뭐가 왔는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묶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쪼개놓은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야. 쪼개놓은 모양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개수가 같은 묶음이 지금 3개잖아, 3개 이제. 그래가지고 저 3개를 나열한 3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이거. 나누기 3이 아니라 3팩으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이제 1번하는 게 이제 NPQR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 다르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N개 중에 P 고르고, 나머지 N-P개 중에서 Q 고르고, 맨 마지막에 남은 N-P-Q개 중에서 R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2번, 3번도 똑같이 쓰시는데, 자, 좁으니까 여기 밑에다 쓸게. 자, 2번도 P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Q개 고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R개까지 골라주시는 거기는 한데, 두 개가 만약에 이제 똑같은 개수로 이제 묶음으로 나온다, 두 개가.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나열한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돼. 200분의 1로. 저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저렇게. 나눠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거 이제. 자, 세 번째 거는 자, PQR이 만약에 같은 수라고 한다면 NCP,
n-pcq 그 다음에 n-p-qcr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세 개가 다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3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3팩으로 이제 3팩으로 나눠줘야 돼. 개수가 똑같은 거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응용을 이제. 자 만약에 10개를 3개, 3개, 2개, 2개로 만약에 쪼개면 이때는 10C3, 나머지 7C3, 나머지 4C2, 마지막 2C2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되는데 개수가 똑같은 게 여기 두 묶음, 여기도 두 묶음이 있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2팩, 2팩으로 쓰는 거야. 요거 때문에 2팩, 요거 때문에 또 2팩인 거야.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개수가 똑같은 얘네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거든요. 분배. 용어 차이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분할이랑 분배의 차이는, 분할은 말 그대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제 나누기를 해주시는 거고, 나누기를 이제. 분배는 뭐야? 나눠주는 거잖아. 배정을 하는 거야. 배정을 하는 거. 배정을 하는 거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n개의 묶음으로 이제 쪼개놨는데 그 쪼개 놓은 거를 내가 n명한테 분배를 하겠다. 이 쪼개 놓은 묶음을 그냥 n 팩토리얼로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배하는 경우의 수 n 팩토리얼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까지 써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필수예제 2번. 자, 이제 조합이고. 자, 요거 이제 필수예제 2번 보시면, 자, 2명의 학생이 있는데 2명의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 이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총 6개가 있대. 뭐 A, B, C, D, E, F를 합시다. 자, 2명의 학생이 이 6개 중에서 그 2과목을 골라줘야 되는데 2과목을 고를 때 2학생이 공통으로 선택하는 겹치는 과목이 1개 이하래. 1개 이하.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이제 골라주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하나라고 가정해봐. 하나.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겹치는 과목이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그 겹치는 과목을 하나 골라야 되지 않니? 경우의 수가 몇이야? 6C1이야. 6개 중에서 겹치는 거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자, 골랐어. 자,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A라는 공통 과목 골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그 나머지 5과목이 남았잖아,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 중에서 뭔가 하나 골라야 되겠지. 5가지. 두 번째 사람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해줘야 되는 거 맞니? 첫 번째 사람이 얘를 골랐으면은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5 곱하기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5P2로 나머지 A 공통 과목 제외한 B, C, D, F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2과목을. 그러면은 그 2개를 골랐으면은 그 2개를 이제 두 사람한테 나열해서 주는 거야. 나열해서 주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5, 4, 20이니까 얘가 이제 120 나오나? 120?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빵개야, 빵개. 이거는 겹치는 과목이 없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저 6개 중에서, 자, 첫 번째 사람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자, 이 2개를 골라다 칩시다, 이 2개를. 자, 그러면은 나머지 4개가 있죠? 그 두 번째 사람은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지. 4C2. 이렇게 해주면 되나? 경우의 수가 더 있나, 이거? 자, 이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건 6C의 의미는 첫 번째 사람이 6개 과목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지, 그지? 이건 두 번째 사람의 경우의 수지. 요거로 그냥 답을 내면 돼, 요거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잘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제. 이런 C 짜잘짜잘한 계산 다 안 쓸 거야, 얘들아, 이제. 그리고 하다 보면 많이 외워질 거야. 많이 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만약에 못 외워도 바로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잖아. 그지? 암산 안 되나? 자, 15 곱하기 이제 6이니까 90으로 답을 낼 수 있지. 90으로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이거 확동 수업하면서 저런 짜잘짜잘한 식 계산 안 해. 알겠지?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되겠죠? 최종 답은 210이라고 내시는 겁니다. 210. 이렇게 내주는 거야. 자, 210으로 내시는데, 자, 근데,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할게. 얘를 왜 더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게. 지금 그 두 사람이 그 수강 과목을 두 개씩 고를 때, 케이스를 공통으로 겹치는 과목이 한 개냐, 빵 개냐로 나눴잖아.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과목씩 고를 때 공통으로 선택한 과목이 한 개이면서 빵 개일 수 있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이거 이제. 당연히 서로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때 곱하는 이유는 뭐야? 이 경우의 수들은 결국에 다 발생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거든. 왜냐면은 한 개가 겹칠 때 6시1로 공통 과목 골라.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5개 수강 과목 중 2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하는 거야. 얘네 둘끼리는 결국에는 얘네 두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다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곱하는 관계인 거야. 이렇게는 곱하는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설명할 거. 얘들아, 요거 언뜻 보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분할이랑 뭐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이제 분할에서, 자, 잘 들어봐. 그 내가 이렇게 한번 문제 상황을 의미 부여해 볼게. 자, 6개가 있어. 얘를 내가 저 6개를 두 묶음으로 내가 만약에 쪼개 볼게, 이제 두 묶음으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묶음 6시, 두 번째 묶음 4시 2인 거잖아, 이제. 두 개씩으로 만약에 쪼개 놓으면 이제. 근데 이거 쪼개는 개수가 똑같지, 이거. 뭐 해줘라고 했지, 이거? 분할해서 팩토리얼로 나눠줘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이거를 2팩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그냥 쪼개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쪼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B, C, D로 묶어놓은 이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C, D, A, B로 쪼개는 것이나 이게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지,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히 쪼개기만 할 때는 2팩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자, 근데 봐봐. 지금 쪼개놨어. 두 묶음으로 쪼개놨는데 두 묶음을 어떤 거는 A 학생 주고 어떤 거는 B 학생한테 줄 거야. 이게 분배야, 분배. 이게 분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 쪼개놓은 묶음을 이제 나열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열해서 줘버리게 되면은 곱하기 2팩을 하는 거지. 결국에 계산상의 의미는 이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확통은 이런 경우의 수를 이제 작성을 하거든. C든 P든 이제. 그 확통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그러니까 이 6C라는 경우의 수의 의미를 6과목 중 2과목을 고르는 경우의 수로 내가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작성하는 거야. 의미 부여 해가면서. 그래서 나는 아까 이 겹치는 과목이 없을 때를 첫 번째 사람이 2개 고를 때, 두 번째 사람이 2개 고를 때로 썼지만 만약에 분할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분할의 과정이고 근데 이거 쪼개놓은 거를 분배까지 하게 되면은 2패까지 곱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똑같은 경우의 수이지만 이제 생각한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 이제. 얘는 천천히 두 묶음으로 쪼개놓고 그거를 배정까지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그냥 한 번에 처리한 거야,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결과는 같지만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은 이제 다른 건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확통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답을 낸다 하더라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풀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통은 결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최적화된 효율적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확통을 좀 해보다 보면은 너네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접하면 결국에 그 문제를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누고 경우의 수를 섬세하게 구해주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그럼 관건은 뭐냐? 얼마나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푸느냐가 중요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나중에는 그런 게 좀 중요해질 거야 이제. 자, 근데 원순열을 보도록 합시다. 원순열. 자, 원순열 한번 좀 보시면, 자, 이제 원순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원형으로 된 순열 얘기하는 거야. 원형으로 된 순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ABCD가 있거든요. ABCD가 있습니다. 자, ABCD를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설명에는 지금 그 뭐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그 ABCD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해봐요. 얘들아. 시계 방향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처음에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 12시 방향에 있잖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옮기면은 얘가 A가 여기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지? 전체적으로 다 시계 방향으로 지금 밀었다라고 생각을 해. 시계 방향으로 밀었다. 그런데 원순열에서는 지금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지금 회전을 했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같은 경우의 수야. 원순열에서는. 이거를 회전했을 때 중복으로 봐. 원순열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칸씩 이동해서 회전을 시키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처럼 네 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냥 네 개의 문자를 배열하면은 4팩이야. 경우의 수가. 네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야. 자, 그런데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원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그 중복되는 같은 배열이 지금 네 가지씩 존재한다라는 거야. 네 가지씩.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이렇게 네 가지. 왜 네 가지인가요? 여기서 시계 방향 하나 더 밀면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네? A, D.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면은 이제 처음 것처럼 A, D, C, P. 이제 맨 처음 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 네 가지 경우만큼 똑같은 중복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네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중복되는 가지수 4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4로 나눠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n 팩토리얼은 n으로 나누면은 이거 n-1까지 곱한 겁니다. n-1까지 곱한 거. 그러니까 하나 더 줄여가지고 팩토리얼이 들어간 거야. 하나 더 줄여가지고 팩토리얼이 들어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처럼 일반적으로 n개를 원형으로 이제 회전했을 때 같은 배열이 n가지가 존재해. 그러니까 그 n개를 나열한다. n개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n개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n개만큼. 자, 그래서 원순열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가지고 n-1 팩토리얼로 본다라는 거야. n-1 팩토리얼. 즉 n개를 그냥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인 n팩에서 중복되는 가지수인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로 원순열의 수를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관점을 다르게.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요건 잘 들어야 돼. 자, 그 너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 상상을. 지금 너네가 지금 여기 A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가 이제 원형 탁자야. 원형 탁자. 원형 탁자인데 너네가 이제 A라는 사람인데 이 탁자의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탁자의 중심을 향해서 이제. 자, 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상상을. 자, 너네가 현재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자, 상상해봐 이제. 자, 너네가 지금 A에 있어. 내 말을 잘 들어봐. 너네가 여기 A에 있으면 너네 왼쪽에 누가 있어? 너네 왼쪽에. B가 있는 거야? C가 있는 거야? D가 있는 거야? 지금? D가 있죠, D. 자, 너네가 A의 입장에서 왼쪽부터 어떤 사람이 앉았는가 배치를 생각해봐. 왼쪽부터 D, C, B가 앉았지, 지금 이제. 자, 이제 너네 위치가 요러걸로 바뀌었어, 이제. 자, 너네는 A야.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 그런데 똑같이 배치를 생각해봐. 너네 중심 바라보고 있는데 너네 왼쪽에 누가 있어, 지금? 똑같이 D, C, B의 순서로 있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특정 이 상황에 너네가 개입이 되어서 이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는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밀어도 너네 입장에서는 이 앉아있는 모양을 봤을 때 앉아있는 사람의 이 위치나 순서가 똑같은 거야. 위치나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너네가 여기 특정 상황 사람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어. 결국에는 이 원순열은 너네가 저 A라는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이 앉아있는 배치를 보면 돼. 앉아있는 배치. 앉아있는 배치가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경우다 라고 보는 거야. 다 같은 경우다.
그래서 애초에 그 너네가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봐.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지금 N명이라고 가정해볼게. N명. 너네는 그 N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너네는 그 한 명인데 A에 있는데 그럼 너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 N-1명을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있지. 그거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인 N-1 팩토리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바로 저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야, 얘들아. 여기 N-1팩, 여기 N-1팩 똑같잖아, 이제. 위에 거는 중복되는 거를 나눠서 생각하는 개념이고, 밑에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너네가 그 특정 상황에 이제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상황에서 너네가 이제 앉아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너네가 지금 이 A라고 가정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왼쪽부터 D, C, B가 앉아야 되는데, 이 D, C, B 세 사람은 이제 이 그냥 이런 모양이잖아. 이제 뭐 여기 이제 D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이게 원형의 모양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생각을 하자 이거지. 일렬로 나열해서. 그래가지고 하나 줄여가지고 팩토리얼을 바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하나 줄여가지고. 얘는 중복을 나누는 개념인 거야. 중복을 나누는 개념. 둘 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둘 다. 이해가 명확하게 되셔야 되고 이거의 응용이 뭐냐면은 다각형의 둘레야. 다각형의 둘레. 다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배열하는 거냐면 다각형의 둘레는 자 이제 원형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삼각형에다가 6개를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정삼각형에다가. 근데 각 변마다 두 개씩을 나열했다라고 생각해보자. 각 변마다 두 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이제 1, 2, 3, 4, 5, 6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써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다 밀었어. 반시계로 이제. 밀어놨거든, 이제. 다 밀어놓으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이거? 다른 경우야? 이게 왜 다른 경우일까? 너네가 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정삼각형의 중심을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잘 들어. 이때는 너네 옆에 이제 2번이 있잖아. 너네 왼쪽에 2번이 있는 거야?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는 거야 이거? 너네가 이 사람이라 가정하면은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지. 너네 오른쪽에. 근데 요거를 생각해봐. 요거 이제. 너네가 여기 있으면 그 2번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져 있지. 그지 지금. 이때는 2번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때는 2번이 이 각진 거를 이제 경계로 해가지고 띄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경우로 보는 거야. 다른 경우로. 앉아있는 모양 자체가 다르다 이거야. 앉아있는 모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경우로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칸 밀어볼게 이제. 한 칸을 더 밀어. 너네가 이제 1번이 여기로 또 밀어졌어. 1, 2. 그 다음에 이제 3, 4. 그 다음에 5, 6 해가지고 이제 너네가 이제 요 1번이라고 생각해봐. 1번. 자, 1번이라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지 지금 이제 그지? 이 모양이 첫 번째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돼 이거야. 첫 번째랑 똑같은 모양.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야.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원형으로 밀다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중복되는 케이스가. 이거를 한 번 더 밀어볼게요 이제. 한 번 더 밀어보시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은 뭐랑 같은 케이스일까? 요거랑 같은 케이스야. 요거랑 같은 케이스야. 자, 너네 왼쪽에 6번이 있잖아? 얘도 너네 왼쪽에 6번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케이스로 보겠다는 거야. 똑같은 케이스. 계속 밀어보자. 자, 이게 1, 2, 3, 4, 5, 6. 자,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지? 아까 동그라미 쳐놨던 것들이 오른쪽에 2번이 있는 케이스였죠. 그죠?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는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한 번 더. 너네가 만약에 여기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너네 왼쪽에 6번이 있으니까 방금 동그라미 안 친 것들이랑 똑같은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거야. 똑같은 케이스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다각형의 둘레 배열하는 거는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 원순열의 수의 각 경우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서로 다른 자리가 두 군데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인 거잖아.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냐라는 거야. 서로 구별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냐.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두 가지 케이스니까 6명을 정삼각형의 둘레 배열하는 그 순열의 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자, 잘 들어야 돼. 얘도 결국에는 원순열, 이제 회전했을 때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다 보니까 그 원순열, 미리 1을 줄여가지고 팩토리를 한단 말이야. 1 줄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5팩으로 미리 계산을 해버려. 5팩으로. 자, 그런데 5팩으로 계산해버리면, 잘 들어야 돼. 5팩으로 계산을 하는 이유는 원래 6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면은 6번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인 거야. 그래서 6팩을 6으로 나눠주니까 5팩으로 쓴 거야. 회전했을 때 6번이 다 중복이다라고 본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얘는 회전을 내가 직접 해보니까 회전을 6번 할 때마다 다 똑같은 중복은 아니지. 얘네들은 구별이 되는 케이스라며. 그 구별이 되는 케이스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라고 이거. 그래서 120 곱하기 2 해가지고 240으로 쓰시는 거야. 240으로. 240으로 쓰셔야 되겠고. 자, 이걸 일반화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를 내가 이제 다각형에 나열할 건데, 만약에 서로 구별이 되는 케이스가 k개라고 한다면, 그 1을 줄여가지고 원순열의 그 팩토리얼에다가 서로 다른 그 케이스의 가지수만큼을 곱하라 이거야. 곱하라. 이렇게 곱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얘를 좀 관점을 또 다르게 볼 거야,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미리 5팩으로 계산해버리니까 6번 회전을 다 중복으로 본 건데 실제로 6번 다 중복은 아니니까 이제 곱하기 2팩으로 보정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제. 지금 얘를 원순열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열해버리면 6팩인데 얘를 6팩으로 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왜냐면은 그 회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지? 똑같은 케이스가.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 케이스당 몇 가지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3가지가 발생하는 거야. 3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원순열 미리 처리 안 하고 6개 나열해가지고 6팩으로 볼 거야. 근데 6팩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인 거야. 중복. 중복되는 가지수 3가지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중복되는 가지수가 3가지이므로 6팩을 3으로 나눠주셔가지고 똑같은 답 240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 240으로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데 둘 다 가능해야 돼, 얘들아. 둘 다. 왜냐면은 그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둘 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둘 다 이제. 잘 이루어주셔야 되고 미리 내가 하나 스포를 해주면은 올해 원미고 확통 시험에서 요거 묻는 거 나왔어요,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거.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끊었다 갑시다. 자, 필수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이제 원순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선생님 5명, 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이제 이게 원탁에 둘러앉는다는 말 자체가 이제 원순열 얘기하는 거야, 원순열 이제. 원순열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이때 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저거를 내가 원형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 학생,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학생 3명이 있고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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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5명, 총 8명의 사람이 원탁에 앉아 있는 건데 학생을 이웃하게 앉혀야 되니까 학생을 하나로 묶어. 하나로 묶어. 자, 일단 하나로 묶는 것 자체가 몇이야?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쓰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8명이지만 하나로 묶으면은 사람이 이제 몇 명처럼 간주되는 거냐면 이거가 한 명의 사람이죠, 이제. 학생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사람이 원탁에 앉아있는 셈인 거야, 이제. 그러면은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으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원순열로 지금 적용을 해서 하나 더 줄여가지고 5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거야. 5팩토리얼로. 그래가지고 3팩이 6이고 5팩이 120이니까 곱해주시면은 72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0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1 내용, 뭐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껴들어가서 활용이 되고요. 4번.
자, 요거 좀 잘해야 돼, 이제. 뭐냐면, 정삼각형을 크기가 똑같은 자그마한 정삼각형 4개로 지금 쪼갠 거거든. 4개로. 쪼개놨는데, 자, 이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제 한 영역당 하나씩 칠하겠다. 자, 이거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을 칠하래. 그러면은 당연히 4팩토리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제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이거. 그러니까 원순열로 풀겠다 이 얘기야, 이거. 원순열로 풀겠다. 이 표현이 이제 원순열 문제에서 거의 나오게 되는데 원순열로 생각을 해서 풀으라라는 얘기거든요. 원순열로 생각해서 풀으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 먼저 그 가운데 부분을 먼저 정해야 돼. 가운데를. 자, 4개 중에서 여기 가운데 정하는 경우의 수가 색깔 하나 골라야 되겠죠? 4C를 먼저 골라.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색깔이 남았잖아. 나머지 3가지를 여기 사이드에 3개 배치해서 3팩.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머지 3개를 여기 나열할 때, 이거 잘 봐. 요 3개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회전시킬 수 있잖아. 회전했을 때 중복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게. 회전했을 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A, B, C, D라고 해볼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또 A, B, C를 이렇게 한 칸 밀어가지고 A, B, C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흰색이랑 분홍색은 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같은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이 3군데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이제 3개를 나열을 했을 때 원순열로 적용을 해서 3팩이 아니라 2팩으로 적용하는 거야. 2팩으로. 저렇게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부분을 저렇게 한번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 나오지,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8로.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요거 잘해야 돼, 요거. 내신에서는 요게 이제 거의 뭐 반드시 나오는 유형의 그런 문제인데, 자, 직사각형에 이제 6명을 내가 배치할 건데,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제. 자,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을 하겠다는 거야. 아까 원순열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중복으로 나누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다른 그 가지수만큼을 곱하는 것도 이제 있었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중복으로 먼저 풀어볼게. 자, 중복제고로 한번 풀어볼게, 중복제고. 중복제고로 풀어보시게 되면은, 먼저 6명을 나열하니까 6팩이야, 일단. 근데 그냥 6팩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6명을 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렇게 밀었을 때, 한 칸씩 밀었을 때 중복이 되는 가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중복이 되는 가지수가. 자, 그러면은 중복이 과연 얼만큼 발생하느냐라는 거야. 얼만큼 발생하느냐.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자, 너네가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인데 여기 있었다 가정해봐. 여기 있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의미부 해주자. B, C, D, E, F라고 해볼게, 이제. 자, 너네가 현재 여기 있지? 그러면 너네 왼쪽부터 B, C, 반대편에 D, 그 다음에 EF 순서로 이제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 한 칸 밀어. 한 칸 밀어주면은 이렇게 밀어볼게, 이제. A, B, C, D, E, F. 자, 현재 너네가 A인 상태에서 여기로 밀어졌어. 그러면은 흰색이랑 이 분홍색의 너네 배치가 다르지. 너네가 여기 분홍색의 A야. 그러면은 너네 아까 여기 있었을 때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은 너네 바로 왼쪽에 B가 붙어 있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로 되는 거지, 다른 경우로. 다른 경우로 되는 건데, 자, 근데 한 칸을 더 밀어, 더. 너네 A가 이제 여기로 왔어. A, B, C, D, E, F. 이것도 다른 경우야. 왜냐면은 너네 이제 오른쪽에 F가 있는 거잖아, 그지? 흰색, 분홍색, 파란색은 다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로 보는 거야. 다 구별이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잖아. 너네가 이제 여기로 왔다 쳐봐. A, B, C, D, E, F로 왔다고 쳐봐. 분홍색은 흰색이랑 똑같은 케이스야. 왜 똑같은 케이스냐면은 아까 너네 흰색일 때 왼쪽부터 B, C, D, E, F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보라색을 보세요, 이제. 자, A가 있으면 너네 왼쪽이 B, C, D, E, F 순서로 있지 않니? 보라색이랑 흰색을 똑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똑같은 경우로.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중복이 발생하냐면은
이 도형의 모양을 보면 돼, 모양을 이제. 그러니까 얘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은 그 가지수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중복이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너네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같은 경우인 거야. 이거는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지. 너네 A가 이제 여기 썼을 때랑 여기 썼을 때가 아마 같은 경우였을걸? 대칭이어서. 너네 A가 여기 썼을 때랑 여기 썼을 때가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야 돼. 결국에 중복이 몇 번 발생하는 거냐면은 2번 발생하는 거야? 3번 발생하는 거야? 2번 발생하는 거야? 2번 발생하는 거. 그래서 나누기 2로 처리하자 이거야. 2분의 720이니까 360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로 다른 가지수, 서로 다른 가지수를 세는 거야 이제. 자,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애초에 저게 원순열이니까 미리 1 줄여가지고 5팩으로 미리 처리를 해. 미리 원순열 처리를 해놔. 5팩의 의미는 원래 6개를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6팩이어야 되지만 1 줄여서 5팩으로 계산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 6팩을 이제 6번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으로 본 거여서 6팩을 6으로 나눠가지고 5팩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5팩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6번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이 아니라 다른 가지수가 있거든. 다른 가지수가. 아까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파란색은 다른 가지수였잖아. 다른 가지수가 지금 몇 가지야? 3가지야, 3가지. 그래서 곱하기 3으로 생각을 해서 똑같은 답 360을 낼 수 있어야 돼. 똑같은 답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둘 다 돼야 돼, 이게 얘들아, 둘 다. 알겠지?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이런 상황을 주고 이때 그 경우의 수는 이러고 나와. 선지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사실 6명밖에 안 되니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계산 직접 가능하지만 10명 이상이 나오면은 계산이 빡세죠. 예를 들면 14명 이렇게도 나와. 그러면은 만약에 14명이다. 중복이 2가지다. 14팩 나누기 2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 방법으로 풀겠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아마 서로 다른 가지수가 7가지가 나와서 선지에 이런 식으로 나와. 선지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 사실 얘네들은 같은 경우 답이지만 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선지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둘 다 결국에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좀 더 어렵게 내면은 뭐 다른 것까지 추가될 수 있어. 다른 것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근데 둘 다 가능해야 되지만 사실 이 확통의 이 중복 처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어서 꼭 이 원소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 경우의 수들에서 중복이 발생하면은 중복되는 가지수로 나누는 게 사실 기본이긴 해. 이게. 알겠죠? 기본이고. 중복순열. 중복순열인데 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접해왔던 거긴 하거든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이제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이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알게를 택하는 거야. 알게를. 자 그러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순열하고의 차이점은 그냥 순열 P는 중복이 안 돼. 내가 골랐던 거 또 못 골라. 그런데 여기 중복순열에서는 또 고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시냐면은 n 파이 r입니다. n 파이 r. 저거 이제 한글 u가 아니라 저거 이제 파이야 파이. 우리가 아는 파이가 요거 아닌가요? 이거는 소문자 파이고 이거는 대문자 파이야. 대문자 파이. 이제 나중에 통계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 시그마를 이렇게 쓰잖아. 이거 대문자고 나중에 통계에서 나오는 시그마 소문자가 요거야 요거. 요거는 나중에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야. 표준 편차. 요 파이의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왜 이제 요 파이라는 기호를 쓰냐면은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를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했는데. 자 중복순열의 수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게 너무 쉬워 이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그러면 이 고를 수 있는 게 n개인데 중복을 허용해. 골랐던 거 또 골라도 돼. 여러 번 골라도 되는 거야. 여러 번. 그래가지고 알게를 택해. 뭐 여러 개 중복해서 골라도 돼. 그 고른 알게를 이제 일렬로 나열까지 해버릴 거야. 일렬로 나열까지.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 자, 내가 n개 중에 r개를 골라.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n가지야.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것도 n가지야. 방금 골랐던 것도 중복해서 골라도 되는 거야. 계속 n가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n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중복해서 r번 골라라. 이 곱하는 횟수가 이제 r개인 거야, r개. 그래서 n의 r제곱으로 쓰는 거야. n의 r제곱으로. n파이r은 n의 r제곱. 그 밑이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 지수가 이제 횟수야, 횟수. 그 대상을 고르는 선택 횟수라고 보는 거야. 선택 횟수. 그래서 간단하게 n의 r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n의 r제곱.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순열을 할 때에는 순열은 방금 골랐던 거를 또 못 고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순열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랑 횟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더 많아야 돼, 앞에 게. 많아야 되지만 중복 순열은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없다. 그 고르는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야. 고르는 횟수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5번 고르겠다. 5번. 그러면은 5번 고를 때 뭐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선택 횟수가 대상 개수보다 더 많은 거야, 지금 이제. 5번 골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순열이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여기 3개 중에서 중복 안 되면서 5개를 골라라. 그러면은 지금 최대 3개까지밖에 못 고르잖아, 이제. 5번 못 고르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중복 순열일 때는 그 대상 개수보다 선택 횟수가 더 많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중복 순열은 결국에 중복이 허용이 되는 순열인데 너네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이 문맥이 중복을 허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분간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중복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순열로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거나 그 다음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중복 순열로 인지를 해줘야 돼. 이거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이거는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함수의 개수거든요. 함수의 개수. 우리 이제 1학년 때 함수의 개수 저거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정의역에 이제 m개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에 만약에 이제 n개의 원소가 있으면 구별 잘해야 돼. 함수의 개수는 이게 함수가 되려면은 화살표가 나가야 되잖아요. 화살표가 이제. 얘가 몇 가지 경우의 수야? n가지지, n가지. 그 다음에 얘가 몇 가지냐면은 얘도 n가지야. 왜냐면은 방금 전에 가리킨 거를 또 가리켜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n을 여러 번 곱하는 거야, n을 이제.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이 중복 순열의 개념이야,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n가지인데 그 고르는 거를 몇 번 골라줘야 되느냐? n번 골라줘야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가 이거지. 맨 처음에 1이 될 수 있는 거 n가지. 그 다음에 2가 될 수 있는 거. 1대1 함수는 방금 전에 가리킨 거를 못 가리키니까 이때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지, 이때 이제. 이렇게 쓰는 개념이 이거 1씩 줄여들으면서 곱하네. 이게 아까 우리 P 순열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니? 순열할 때. 그래가지고 얘가 NPM이야. 순열이 1대1 함수고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순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좀 보시면 필수 6번. 자, 요거 이제 그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너네 문맥을 좀 이해해 볼래? 문맥 보시면 자, 세 사람 ABC가 있어요. ABC가. 자, 그런데 네 군데의 호텔 중 한 곳을 골라서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문제 상황. 이제 이 각각의 사람이 호텔을 골라야 되는데 그 똑같은 호텔을 여러 개 고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중복 순열 뭐 몇에 몇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는데, 자,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이거 분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헷갈릴 수 있거든, 처음에 이제. 안 헷갈려? 자. 그러면은 잘하는 거야. 자,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면 돼, 얘들아. 얘는 3파이 4고 얘는 4파이 3인데 아까 처음에 순열할 때 얘기했는데 얘들아, 그 모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앞에 거가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 그리고 앞에 거가 대상이고 뒤에 거가 뭐라고 했지? 뒤에 거가? 그 대상을 선택하는 횟수야, 횟수. 몇 번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 문제 상황을 생각을 해봐. 대상이 몇 개고 그 대상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사람이 호텔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 너네가 A, B, C야. 자, 이렇게 세 사람이 A, B, C야. 자, 이 친구가 호텔을 골라야 돼.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 이 친구도 네 가지, 이 친구도 네 가지인 거야. 고를 수 있는 호텔의 개수가 네 개야. 근데 그 선택을 몇 번 해줘야 돼? 세 사람이니까 세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걸로 답을 내는 거지, 요걸로. 4의 세제곱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64라고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64.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 헷갈리더라고,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뭘 고르는지를 잘 판단하면 돼. 그리고 그 선택 행위 자체를 몇 번 하는지를 판단하면 돼, 이제. 선택 행위 자체를. 자, 7번. 이거 모스부호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제. 모스부호도. 이것도 문맥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문맥을. 자, 문맥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두 부호가 있어. 동글뱅이랑 하이픈이 있대. 쟤네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신호를 만드는데, 두 부호를 합해서 3개 이상 5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요거 처음 풀리게 하면은 저 말뜻을 이해를 좀 못하더라고, 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거? 자, 요 얘기야. 우리는 동글뱅이 아니면은 하이픈, 이 둘 중에 하나만 활용을 하는데 그 두 부호를 합쳐서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라고 했잖아. 3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한 건 3개 사용한 거야. 4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4개를 사용한 셈인 거야, 이제. 뭐 5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5개를 사용한 셈인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지금 3개 사용한 게 이거, 4개 사용한 게 이거, 5개 사용한 게 이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가 확통을 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가 있어, 태도가. 뭐야?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내가 만약에 신호를 3개만 했을 때, 4개만 했을 때, 5개를 썼을 때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지? 기본 태도야, 이게. 기본 태도. 내가 만약에 3개만 사용하겠다. 그럼 봐봐. 그 세 자리가 있을 텐데 자, 요 자리에 뭐가 와줘야 돼? 동글뱅이가 와야 돼? 하이픈이 와야 돼? 골라야 되겠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오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거야, 중복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의 세제곱으로. 2의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밑에도 좀 추측이 되겠죠. 4개를 써야 된다? 2. 이게 4제곱. 5개 써야 된다? 2의 5제곱. 이거 누적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누적해서 더해주면은. 8, 16, 32 더해주시게 되니까 56으로 답을 내주면 될 거야. 56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8번. 자,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나오는데 자연수의 개수. 자,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4자리 자연수. 이게 사실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중학교 2학년 2학기 5단원에서도 나와, 이제. 거기 경우의 수라고 나오거든, 이제. 그래서 그때도 많이 접해봤던 유형이긴 해. 자, 5개의 숫자 중 4자리를 만들게 돼, 자릿수를, 자연수를. 그러면은, 자, 지금 0이 껴들어가 있잖아, 이제.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은 맨 앞에는 0이 못 오잖아요, 그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0을 제외한 4가지일 거잖아, 4가지. 4가지라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이제 0도 올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방금 전에 만약에 1 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1이 못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0도 가능하니 5가지로 답을 내면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 500이 나올 거야, 500. 이렇게 중복순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복순열인 이유는 좀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하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4가지고 뒤에 있는 거, 중복순열이네. 5파이 3이네. 이렇게 해주면은 좀 부질없는데 저렇게도 볼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2번인데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아, 요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되거든. 3200보다 큰 거. 그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이렇게 셀 거야. 자, 3, 2, 땡땡으로 시작하는 수들은 3200보다 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자릿수를 숫자를 하나씩 늘려나가. 3, 3, 땡땡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3, 4, 땡땡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3200보다 클 거야. 자, 이제 5는 없으니까 요 다음에 뭐가 와줘야 돼, 이제? 4, 땡땡땡 올 수 있지 않니? 4, 땡땡땡땡. 이렇게. 얘네들의 가지수를 셀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자연수가. 그거를 셀 거거든, 이제. 세도는데, 자,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게 0도 이제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0, 1, 2, 3, 4, 0, 1, 2, 3, 4, 5가지. 5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의 자리부터 결정해 주면 되니까 5가지 해주셔가지고 5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지 않니? 5의 세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거야. 5의 세제곱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답이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지금 고개를 벌써 절레절레 하고 있죠. 지금 뭘 놓쳤지 이제? 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어떤 거? 여기 00이 오는 거는 빼줘야지. 3200보다 큰 걸 세는 거야. 요거 조심해줘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좀 빼줘야 할 것 같아. 요거 하나를. 요거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24, 25, 125. 다 더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199인가 나오게 될 것 같아, 199. 잘 세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요거 가지고 낚시를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잘 세주시기 바라고. 잘 세주시고. 자, 9번. 이거 뭐 함수의 개수인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빠르게 할게요. 자, 두 집합 xy가 있대. x는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제 1, 2, 3, 4, 5 해가지고 5가지가 지금 이제 있는데요. 5가지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함수. 이거 잘 봐야 돼. 함수야.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5가지여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지. 뭐라고 돼 있죠, 얘가 지금? F1이 1이 아니래. F1이 1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1을 못 가잖아. 1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F1 4가지. 그 다음에 F2, F3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그냥 막 화살표가 나가도 돼. 5가지. 이 정도로만 그냥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 함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 1대1 함수를 만약에 물어봤어. 1대1 함수. 1대1 함수였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1대1 함수였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봤다. 1대1 함수. 그러면은 지금 F1이 1을 못 가니까 4가지인 거잖아. 4가지 일단 F1이. 그 다음에 뭔가 가리켰으면은 이제 F2, F3. 얘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나머지 3가지 수만 가능할 거니까 그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함수의 개수인가 1대1 함수의 개수인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별을. 잘 구별을 해주시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 여러 가지 순열이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원순열 나오고 중복순열 나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오게 되는데 중복순열은 워낙 우리가 뭐 접해봤던 소재고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있다면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메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이 좀 더 폭넓게 이제 활용이 되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 원순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 사실 그 너네 밑에 애들 있잖아. 교육과정이 너네가 마지막이잖아요. 너네 교육과정 이후 세대들은 원순열을 안 배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원순열을 배우는 나라가 거의 없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추세에 맞춰가지고 뭐 안 배운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것도. 그 내가 이 5개의 문자 A, B 저 5개의 문자를 내가 나열을 해볼 거야.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뭔가 나열을 할 때 똑같은 게 들어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겨 먹은 거를 나열했거든, 지금까지. 이제는 똑같은 게 포함이 됐을 때도 나열을 해볼 거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 A, B 똑같은 A가 3개 있고 똑같은 B가 2개가 있잖아. 근데 내가 잠깐 저 똑같은 A 3개를 A1, A2, A3로 좀 이제 구별을 해볼게. 구별을 이제. B도 B1, B2로 좀 구별을 해볼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A1, A2, A3, B1, B2 이렇게 5개가 다 다르게 생겨 먹은 거야 지금 현재.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5개 나열이잖아. 5팩이야 5팩. 5팩이죠 5팩. 자 근데 사실 우리는 얘네를 다르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보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냐. 이제 저 5팩이라는 그 가지수 중에서 이제 이 1, 2, 3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 그림과 같이 보세요 이거. 지금 이 A, B가 나오게 되는 그 원래의 조합들이 이렇게 4, 3, 12 해가지고 12가지 조합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1, 2, 3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이 A, 1, 2, 3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3팩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게 되잖아. 6가지가. 그리고 B 2개, B1, B2도 2개니까 얘네 2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2팩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지. 2팩만큼 이제. 자, 그래서 그 구별을 안 했을 때에는 이제 그 A 3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3팩, 그 다음에 B 2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2팩만큼을 곱한 이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지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이 1, 2, 3을 없앴을 때 이 한 가지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된다는 거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의미 부여를 1, 2, 3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다 다른 경우의 수지만 의미 부여를 안 지키면은 결국 얘네 12가지 다 이거로 볼 수 있다 이거야. 숫자 구별을 내가 안 해버리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야. 결국에는 이게 이 12가지 케이스를 중복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얼만큼 중복이 발생하느냐. 이거 이제 분할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확통은 그 중복을 나눗셈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야. 중복을 나눗셈으로. 즉, 이 같은 것이 3개, 2개 있어가지고 3팩, 2팩을 곱한 12가지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똑같은 문자가 껴들어가 있는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5개 나열이니까 기본적으로 5팩으로 쓰시되 A 3개가 똑같으니까 3팩, 그 다음에 B 2개가 똑같으니까 2팩. 이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이 경우의 수만큼 중복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되게 쉬워. 그냥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똑같은 거 팩토리얼만큼 그냥 나눠주면 돼. 똑같은 거 팩토리얼만큼. 이만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9개의 문자가 있다 가정해볼게. 자, 얘네를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9개 나열이니까 9팩인데 A 3개, B 2개, C 4개잖아. 그러니까 3팩, 2팩, 4팩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간단하죠,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갓순열은 이게 내용이 끝이야. 뭐 되게 뭐 어려운 개념은 이제 아닌데,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 이제. 얘를 자세하게 이제. 일반화했을 때 이제 n개를 내가 만약에 pq, r개로 내가 만약에 쪼갰을 때는 n팩 나누기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자, p팩, q팩 곱하기 점점점 해줘가지고 r팩토리얼. 그러니까 그 개수가 같은 거 팩토리얼만큼 다 나누기 때려주면 된다고. 나누기 해주면 돼. 나누기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그 방금 전에 여기 있죠. 여기. 문자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개잖아. 10개. 그러면은 얘 하나는 홀로 있잖아. 홀로. 이거 1팩 이거는 좀 계산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굳이 쓰지 않고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만 이렇게 쓰자. 여러 개 있을 때만. 자, 당구장 표시 2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얘네 되게 중요하거든. 요거 이제.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만약에 특정한 r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n개를, 특정한 n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돼. 같은 것으로. 요게 되게 중요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자, 요거의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바로 문제에서 이어서 할게요, 이제.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자, 만약에 n개 중에서 똑같은 게 pq개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아까 위에서 보셨던, 얘들아, 요거 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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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나열하는 거 있지. 얘는 지금 문자 종류가 두 종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일 때 얘기하는 거야, 두 종류일 때.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라는 게 나오는데, 먼저 PQ개로 쪼개주면은 N개를 이제 PQ개로 쪼갠다? 그러면 P팩, Q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 P팩, Q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경우의 수랑 같냐면, 이게 얘들아, 얘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는 이거거든?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건데, 얘 계산해보면은 10가지가 나오게 돼, 해보면. 10가지가. 근데 이게 뭐랑도 같냐면,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게요, 이제, 관점을. 이게 5자리잖아, 5자리.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 만약에. B가 들어갈 두 자리. 자, B를 내가 만약에 여기로 골랐어. 야, 그러면 B를 골랐으면은, 나머지 자리는 뭐로 채우면 돼? 자동으로 A로 채우면 되겠지. A로.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만 나왔을 때에는, 두 종만 나왔을 때는 어떤 한 종류를 먼저 채워두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맨 처음 거를 채우면 그냥 이게 경우의 수가 끝이잖아.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끝이거든.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갓순열이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을 때에는 아까 이런 거는 종류가 지금 네 가지인 거지, 그지? 두 가지밖에 없을 때에는 조합으로 풀 수 있다 이거야. 조합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조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조합을 일반화한 버전이 갓순열인 거야. 조합을 일반화한 버전이.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두 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조합으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필수 예제를 이제 또 보시면, 필수 예제를. 자, 이제 필수 10번은, 자, 이제 8개의 문자가 있네요, 이제. 자, P, R, E, S, S, U, R, E 해가지고 8개의 이제 문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문자도 조금 껴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똑같은 문자도. 자, 이제 요렇게 갓순열이 나올 때는, 얘들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여기서 똑같은 게, R도 좀 몇 개 똑같은 게 있고, E도 똑같은 게 있고 하잖아. 똑같은 게 몇 개인지를 잘 세야 되거든. 자, 내가 하는 거 봐봐. 자, 쓴다, 처음부터. P, R, E, S. 자, 그 다음에 S가 똑같은 게 이어지니까 이렇게 쓸게. S, U, R, E. 뭐 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몇 개인지를 좀 알아보기 쉽게 똑같은 거는 세로로 쓴 거야. 세로로. 세로로 썼지. 이렇게 좀 이제 찢어볼게, 이제. 그러면 지금 총 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8팩이지만 근데 똑같은 게 지금 있죠? R 2개, E 2개, S 2개가 지금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저거를 나열한 경우의 수 2팩만큼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저거만큼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팩토리얼 일단은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8팩이 몇이죠? 4320이야. 4320을 계산해가지고 나누기 8 해버리면은 좀 모자란 사람이지, 이제? 올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거 8이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8 약분시켜가지고 7팩으로 조금 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7팩으로. 그래서 7팩이 몇이었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5040이야. 8팩까지는 외워놔야 돼, 얘들아, 8팩까지는. 8팩 4320. 7팩 5040. 이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면 양 끝에 PU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 그러면 자, 끄트머리에 P하고 U가 왔다고 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총 8개의 문자니까 가운데 6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가운데 6개가. 자, 먼저 조심할 점. 양 끝에 PU를 배치하면은 이게 양 끝에 있는 PU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야지. 이게 2팩이지, 2팩.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PU를 제외한 이 6개.
R 2개, E 2개, S 2개, 총 6개를 여기에 나열하면 되잖아. 그게 갓순열로 이제 6개 나열인데 2개, 2개, 2개씩 중복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작성해보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2팩 먼저 약분시켜버리고 이제 6팩이 720인데 2팩, 2팩 하면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180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180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80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3번도 보겠습니다. 3번도. 자, 3번은 두 개의 S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자, 이웃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머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 자, 그러니까 그 지금 S 2개를 제외해버리면 이거 잠깐 제외할게, 제외. 그럼 나머지 이제 P, R, R, E, E, U 이 6개를 나열을 먼저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 6개를 이제. 자, 이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자, 6팩에다가 이제 똑같은 거 2개, 2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일단 나눠. 이런 식으로 나눠. 자, 그래서 저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S 2개였잖아요. 그죠? S 2개가 이 사이사이 빈 공간에 껴들어가 되잖아. 공간이 몇 개라고 했지? 더하기 1 해가지고 7개 바로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이걸 멍청하게 일일이 세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더하기 1을 하라고 얘들아. 7개라고 7개. 그러니까 7개의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의 공간을 골라줘야 돼? 2개를 골라야 되겠지. 근데 조심할 점 2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여기를 C로 쓰느냐 P로 쓰느냐를 또 구별을 해줘야 돼. 자, C로 써줘야 돼? P로 써줘야 돼? C로 써줘야 돼. 왜냐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될 게 S 2개잖아 이제.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합으로 자리 선택만 하면은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뭐 SA였다 해봐. 이러면은 다르게 생겨먹은 거니까 이때는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개념이야. 그때는 P로 써주는 거야. P로. 아니면은 C로 골라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2팩까지 하시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C가 맞으니까 이제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만 이제. 계산해보시면 이거 아까 이거 180으로 계산해놨었고 180 맞나? 180이었고 그 다음에 7C가 몇이야? 7C 21이야. 외워놔야 된다고 얘들아. 21이야. 계산해보시면 몇이야 이거? 3780 나오나? 3780 나오겠네. 맞죠? 3600에다가 180 더해주니까 3780 나오겠지? 378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난 얘기하겠지만 저거 C 외워놔야 되더라. C 외워놓으셔야 돼. 계산 이 속도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 외워놔야 돼 이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고 이제 내신 시험에서 이제 확통을 시험을 보면은 그 확통은 막 계산이 막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막 케이스 나누고 세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좀 널널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눠야 되면 또 그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돼. 시간 압박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시간 압박을 줄이려면은 이런 거라도 외워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이제. 우리 수투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게 좀 많았잖아요. 그죠? 뭐 공식, 뭐 이차함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비율 관계,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있지만 확통은 그런 스킬이라기보다는 이런 계산에서 줄여야 돼. 계산에서. 그래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C를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C를 이제 11번 이제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7개의 숫자 11, 222, 3, 4가 있어. 저렇게 7개의 숫자가 있는데 7개를 모두 사용할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의 개수. 자, 짝수는 뒤에 숫자가 맨 뒤에 숫자가 짝수로 끝나줘야 되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마지막에 2가 올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해가지고 맨 뒤에 4가 올 수도 있어서 얘는 케이스를 저렇게 나눠 놓으셔야 돼요. 케이스를. 저렇게 나눠내야 되거든. 이거를 왜 나눠내야 되냐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 저게. 경우의 수가 달라. 자, 어떻게 다른지 봐봐 이거. 자, 기본적으로 그 맨 뒤에 2가 왔다.
그러면 이 하나를 미리 썼다 치죠. 1, 1, 2, 2, 3, 4 까는 거지. 이제 1, 1, 2, 2, 3, 4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 6개 숫자를 나열하는데 1, 2개, 2, 2개가 중복이구나. 같구나. 이거 아까 180이었습니다. 180인데 180이었어. 짜잘한 계산은 생략을 할 거야. 저거는. 자, 그리고 만약에 맨 마지막에 4가 왔다. 그러면은 4를 제외한 나머지 뭐 1, 1, 2, 2, 2, 3을 이제 좀 채워 넣어줘야 돼. 저것들을 채워 넣어줘야 돼. 그러면 6팩 나누게 해주신 다음에 1, 2개, 2, 3개 이렇게 중복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몇입니까 이거? 계산해주면은 몇 나오니 이거? 이게 하면 120이니까 60 나와요. 6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서 240으로 쓰는 거야. 240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확통이 좀 약간 어려운 게 있다면 얘들아 뭐가 어렵냐면은 첫 번째 난관은 일단 케이스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 이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만약에 그런 판단이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기준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되거든. 기준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선은 케이스를 어떻게 잡을지 기준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얘들아 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지금. 근데 봐봐. 이럴 수도 있거든.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 딱 보니까 케이스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1, 2, 3번 케이스로 나눴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은 맞는데 답지를 보니까 굳이 케이스를 안 나누고 한 번에 계산해서 나왔어 답이. 그러면 굳이 케이스를 나누지 않아도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이제. 근데 이게 분간이 돼야 되거든. 이건 케이스를 나눠야 할지 아니면 안 나누고 하나의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지 이 판단이 좀 돼야 되거든. 이 판단이. 이 문제는 나눠야 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케이스를 결국 나눠놨지만 결국에 다 같은 의미의 식이어가지고 한 번의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이 판단을 잘해줘야 돼. 이 판단을. 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수능 때 확통 1등급 맞느냐 2등급 이하를 맞느냐의 차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판단이 돼야 돼.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돼. 이 판단이 나중에 되게 중요해. 이 판단이. 12번. 요게 이제 마지막인 거 하나 더 있구나. 자, 12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 12번도 그렇고 옆에 보시면 13번도 똑같은 뭐 도로망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가수녀를 대표하는 유형이거든. 가수녀를 대표하는 유형. 자, 뭐냐면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내가 A에서 P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겠다 이 얘기야. A에서 P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겠다. 그때 경우의 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A에서 P까지 가려면 일단 오른쪽으로 3번 간 다음에 아래로 한 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P에서 B까지 가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2번 간 다음에 아래로 3번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결국에 과정을 좀 이제 A에서 P, 그 다음에 P에서 B 두 단계로 좀 나눠볼게. 결국에 오른쪽 3개, 아래쪽 하나가 필요하고 P에서 B를 갈 때는 오른쪽 2개, 아래쪽 3개가 필요하잖아. 지금 이제 저렇게. 근데 이게 꼭 이 순서로 가리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도 되지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게 과정이 조금 달라도 되잖아. 그지? 과정이. 그러면은 그 과정이 다른 것까지 개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냥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5 아래 이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해. 4개를 나열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똑같은 게 3개가 있지. 3개. 1팩은 안 쓸게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거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들아? 이것도 5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뭐 미리 아래쪽으로 3번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도 되니까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세려면은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된다고 그냥. 그럼 이게 뭐냐? 5개니까 5팩인데 2개, 3개가 같네. 2팩, 3팩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2팩, 3팩으로. 이제 이거 계산해가지고 곱셈을 해버려야지. 왜냐면은 A에서 B까지 중간에 P를 거쳐서 갈 거면
이 경우의 수도 발생해야 되고 이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곱해줘야지 당연히. 사건이 결국 다 발생을 해야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거 앞에가 4 나오고 뒤에가 10 나와 이제. 짜잘한 계산을 생략할 거야. 짜잘한 계산은. 답이 40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 그 아까 갓순열 얘기할 때 그 나열하는 게 두 종류일 때 뭐라고 얘기했지? 두 종류일 때?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조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5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5번 이동을 할 때 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OC이라고 보면은 그럼 나머지는 다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이거 OC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지? OC로 이제. 자, 두 종류니까 조합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원래는 갓선율로 푸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워밍업 프린트 그 C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C를 좀 어느 정도 외워놨으면 얘를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간다? A에서 B까지 4번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3번이네? 아 그럼 4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에서 B까지 갈 때 5번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 2개 필요하네? 무시. 이렇게 그냥 난 바로 계산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똑같은 답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풀이지만 조금 더 속도를 붙이려면은 조합 C를 잘 외워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게 더 훨씬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C를 잘 외워놓으세요. C를 이제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고. 자, 13번. 13번인데 자, 일단은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문제 하나를 좀 만들 건데 문제 하나를 이제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 놓읍시다 이제. 자, 뭐냐면 요 그림을 그려봐 이제. 요 문제랑 별개야. 자, 일단은 요걸 그려 놓으세요. 일단 요거 하나 그려 놓으시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그리냐면은 이 왼쪽에다가 이걸 그려. 왼쪽에다가 이 모양을 하나 그리시고 이 모양을 여기 위에다가 하나 더 그려. 하나 더. 이 그림을 일단 그려놔. 얘들아 이 그림을. 요거를 일단 그려 넣으시고 요거를 일단 그려 넣으시고 자 내가 이거 여기를 출발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이제 도착 지점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 도착 지점으로 이제. 자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요걸 구할 건데 자 아까랑은 좀 다르게 아까 필수 예제 12번은 이제 온전한 직사각형 모양이었잖아요. 직사각형 모양. 얘는 지금 뭐냐면 온전한 직사각형이 아니고 뭔가 중간중간에 약간 직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빠뜨린 길이 좀 많잖아. 자 이랬을 때 내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우의 수. 얘를 구해보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2가지가. 자 첫 번째 방법. 자, 잘 들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봐. 여러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자 나는 지금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여러 개의 점을 찍었을 때 A에서 B까지 갈 때 반드시 그 점들 중에서 꼭 하나만 지나야 되는 점들을 잡아야 돼. 그 점들을. 무슨 말이냐면은 보편적으로 대각선을 그으면 되거든. 대각선을. 내가 대각선을 요렇게 그어볼게. 요렇게 이제.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 얘들아 여기 내가 이제 순서대로 내가 만약에 PQR이라고 할게. PQR 이제. 자 A에서 B까지 갈 때 무조건 PQR 중에서는 하나는 꼭 지나야 돼. 근데 최단 거리로 가는 거니까 이거 PQR 2개 이상 못 지나. 근데 PQR을 안 지나고서 B까지 갈 수는 없어.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만 지나가게 돼 있지. 그지? 이러한 점들을 잡으라는 거야. 이러한 점들. 그럼 이러한 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A에서 P를 거쳐서 이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R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얘네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하는 거야. 얘네 경우의 수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못 구해. 얘들아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못 구해. 이 각각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 건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 밑에서부터 경우의 수를 써볼게 이제. 밑에서부터. 자, AR, B다. 잘 봐. AR, B는 A에서 R까지 오른쪽으로 몇 번 갔지 이거? 4번 간 거잖아. 4번 이제. 이게 오른쪽 4번인데 얘들아 이거는 뭐 나열을 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 자체가 그냥 한 가지야. 그러니까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지, 그지? 아, 쭉 직진이잖아, 직진. 그런데 R에서 B까지 가는 거. 얘도 이제 위로 4칸을 가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한 가지 아니겠니, 한 가지? A에서 R까지 한 가지, R에서 B까지 한 가지. 얘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끝이야,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요 두 번째 예를 봐봐. A, Q, B야. 먼저 A에서 Q까지 가야 되잖아. 이거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얘는 오른쪽 3개 위로 하나 맞니 이거? 이거를 우리가 갓순열로 쓰면은 4팩 나누기 3팩으로 쓰자라고 한 거고 이제 4팩 나누기 3팩.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거야. Q에서 B까지는 오른쪽 하나 위쪽 3개야. 오른쪽 하나 위쪽 3개. 얘가 이제 4팩 나누기 이제 3팩으로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4 곱하기 4 해줘가지고 요거는 16으로 나오게 돼. 1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16으로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A, P, B 갑니다. A, P, B. 자, 요걸 잘해야 돼. 얘들아 A에서 P까지 갈 때 이거 지금 방금 전에 A, Q, B 할 때는 이게 A, Q가 직사각형 모양이고 Q, B도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A, P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뭐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세도 되지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원래 이게 없던 길이잖아요. 그치? 다른 색으로 할게. 이게 원래 없던 길이잖아. 얘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거를 가정을 하시고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거 오른쪽 2개, 위쪽 2개인 거잖아요. 그지? 이게 4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이 경우의 수를 일단 작성을 하시요.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원래 없던 길을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 여사건으로 빼는 거야. 여사건으로. 이 없던 거를 이제 지나쳐 가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그게 직진 해가지고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가 이제 여사건이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 돼. 없던 길을 만들어서 여사건으로 빼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애초에 우리가 여사건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야 되겠지. 근데 모양을 볼래? 얘들아 A, P 가는 모양이랑 P, B 가는 모양이 똑같잖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아, 똑같겠구나. 마이너스 1. 해보시게 되면은 5, 5, 2니까 5, 5, 25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네. 5, 5, 25. 다 더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이거? 42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 42.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그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 점들을 잡아야 돼 이제. 나는 지금 대각선을 그었잖아. 근데 이거 대각선도 잘 그어야 되거든. 자, 만약에 봐봐. 대각선을 내가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대각선을 자, 이게 없던 길이고 원래 이렇게 잡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잡으면 물론 저렇게 잡아도 답은 나와야 되는데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조금 빡셀 것 같아 이제. 왜냐면은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PQR로 잡잖아 이제. 여기를 이제 PQR로 잡아보시게 되면은 자, A부터 R, R부터 B는 괜찮아. 근데 A에서 Q, Q에서 B까지 갈 때 없던 길 생각해야 되겠지. 없던 길. 그 다음에 A에서 P, P에서 P. 요거는 좀 빡세지 않니? A, P는 뭐 할 수 있지만 P에서 B를 할 때도 이거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대각선 그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좀 최적화되게 선을 그어줘야 돼. 근데 그게 약간 좀 감이거든, 감. 이렇게 그으면은 그나마 좀 경우의 수가 낫지 않을까, 세는 게. 라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를. 이건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제. 막 이렇게 그는 사람 없겠지, 이렇게 이제.
이거 조금 더 모자란 사람이야. 이건 이제 이렇게 긋지 마시고 적당히 그어줘야 돼. 적당히 이제. 적당히 그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 문제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유제를 거기 밑에 있는 유제 13을 푸실 때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풀어야 될 거고 자 이제 13번 장애물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A에서 B를 갈 건데 중간에 여기 이제 연못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없는 길이야. 없는 길. 이랬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이 장애물 문제는 아까 내가 대각선을 그어놨잖아. 대각선을 긋는 이유가 반드시 A에서 B까지 갈 때 그 대각선 그어서 만나는 점들 있지. 그 여러 개의 점들 중 반드시 하나의 점만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각선 그었거든. 근데 얘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그 대각선 긋기가 좀 애매해. 그렇다고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야 이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약간 좀 이걸 응용하는 거거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점들을 적당히 잡았을 때 반드시 A에서 B까지 갈 때 그 점들 중에 하나를 꼭 지나가도록 점을 잡아야 돼. 근데 여기서 그럼 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잖아. 자, 난 이렇게 잡을게. 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두 점으로 잡는다. A에서 B를 갈 때 무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 지나지 않겠니? 되십니까 이거? 무조건 저 둘 중에 하나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저 둘 중에 하나를 지나야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P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Q라고 잡아볼게 이제. 자 이제 A, P, B 해봅니다. A, P, B. 자 A에서 P까지가 직진 한 가지야. 직진 한 가지. 직진이고요. 그 다음에 봐봐. P에서 B까지. 이거 오른쪽 하나 아래로 4개거든 이제. 오른쪽 하나 아래로 이렇게 4개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5팩 나누기 4팩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5팩 나누기 4팩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5가지야. 5가지 이제. 5가지로 나오게 될 거야. A, P, B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가 5가지로 나오게 될 것 같아. 5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Q를 거칠 때를 봐봐. Q 거칠 때 이제 Q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얘가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자 오른쪽 2개가 필요하네. 자 오른쪽 2개가 필요하시고 아래로 4개가 필요하잖아. 아래로 4개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6팩 나누기 2팩, 4팩으로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갈 때 직진이죠. 직진. 직진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6C2로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6C2로. 너네가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것보다 6C로 인지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잘 외워놨으면 이게 훨씬 빠를 거라고 이제. 그래서 더해주셔가지고 20으로 그럼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20으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당히 좀 요령 있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 점을 잡을 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